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1월 15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원상 회복될까?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부동산 대책, 뭐 강력한 대책을 더 내놓겠다. 뭐 여러 가지 원상 회복될 때까지 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강력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가 오늘 그 경제신문 두 곳의 헤드라인 뉴스예요. 그래서 뉴스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그냥 내놓겠다도 아니고 끝없이 내놓겠다라고 말했어요. 끝없이 내놓겠다. 부동산 강력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그리고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 회복해야 초강경 추가 대책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거 아닌가요? 원래 대책이 실효를 다 하면 다시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실수요자들이 가장 흔들리게 돼요.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원상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집을 안 사겠죠. 그쵸? 집을 안 사게 되고 집을 안 사게 되는 순간부터 사야 될 사람이 안 사게 되는 것. 그러니까는 수요자가 분산이 되지 않으면서 다 세입자로, 그러니까 매수할 사람들이 다 매수하는 시기가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수자 자체가 다 이제 세입자로 몰리면서 한쪽으로 이제 세입자로 몰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세값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이용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세값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가치, 이용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용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가격에서 이득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은 다음에 보유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결론은 이렇게 될 경우에 보유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보유세에 대한 상승 부분은 세입자한테 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이용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산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려면 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원상 회복 시점을 안 밝혔어요. 못 밝히죠. 자기가 어떻게 밝혀요, 이거를. 원상 회복시키려면은 그동안에 대출 증가된 부분도 원상 회복시켜야 되고, 시중에 자금들, 재정 이런 거 다 원상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문 대통령이 여기서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여기 기사를 한번 보면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영향도 크다며 부동산 대책이,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세계적인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영향이 큰데 그렇다면은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를 다시 되돌려야, 예전으로 되돌려야, 그러니까 돈도 다 회수를 하고 금리도 예전처럼 올려야 결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원인이 이거니까. 근데 이거를 되돌리지 못하고 풀린 유동성을 대출 금지로 막는 것은 이건 수돗물 틀어놓고 입 벌려놓고 물 나머지 옆으로 다 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시장 정책이랑 그 협박성 정책을 써서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결론은 뭐냐면 원상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상 회복되려면은 이게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풀린 유동성과 금리 자체를 원상 회복해가지고 그럼 재정도 옛날로 다 여태까지 풀린 것도 다 회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로 결론은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은 이상은 현재가 계속 진행되고 미래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만으로는 될 수 없다. 과거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으면 원상 회복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사야 되실 분들이 못 사면서 또 한 번 세입자로 전락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가장 사실 우려가 됩니다. 자, 정세균
이제 이 총리가 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이제 국회의장 출신으로서는 국무총리가 처음 된 거죠. 그럼 뭐 이 법조계에서는 뭐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정 총리는 14일 이제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러면은 기업을 살리는 것은 뭐 환경을 지금 현재 기업은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환경을 변화를 줘요. 기업이 이제 또 다른 뭐 개발을 했다든지 한번 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현 상태에서 기업을 잘 하려면은 현 상태에서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이 법인세 인하랑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요건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어제 뭐 실시간 실검 1위, 그죠? 불출마 선언한 김현미 장관 일산 가서 동네 물 나빠졌네. 이제 출마를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출마하면은 너 왜 물 나쁜 곳에 출마를 하니? 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고. 이제 창릉 신도시로 뭐 고양시가 망쳐졌다 뭐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는 안 망쳐졌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고양시가 너무 떨어졌는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많이 하락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안 망쳐졌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또 얘도 원상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원상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얘기고 안 망쳐졌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반대로 떨어진 곳을 원상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쵸? 하여튼 나빠졌네. 김현미 장관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본인이 안 망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더블 딥 우려되는데 정부는 분배만 함몰돼 있다. 이 뭐냐면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시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금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업을 먼저 살려라. 분배해서 성장. 그러니까는 돈을 나눠주는 거에 먼저 치중을 하지 말고 기업들 먼저 살려라. 이제 요번에 그 정세균 총리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까지도 자 아파트 10억 클럽으로 갔습니다. 뭐 전국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원상 회복하는 건 쉽지 않겠죠. 아마 이제 우리 그 광역 도시들은 광역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들, 부산, 대구, 대전들 이런 데들은 그 지역에서 서울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서울도 여기에 있던 뭐 모든 뭐 국토통물이라든지 기관들이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별로 균형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균형 발전이 되면서 그 지역의 광역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서울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비싼 서울에서 파리바게트 하나, 똑같이 사람 많은 부산 중심에서 파리바게트 하나, 파리바게트의 수입도 똑같은데, 파리바게트 하는 사람이 수입이 똑같은데, 왜 서울에서 파리바게트 하는 사람은 비싼 집을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든 경제 상황이 똑같은데, 부산은 왜 여태까지 낮았었냐, 가격이. 뭐 이러면서, 거기도 서울과 똑같은 수입이 발생을 하고, 똑같이 광역적인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수요는 많아지고, 그 광역적인 도시로 수요가 몰리고, 그 광역 도시에 대해서도 토지가 한정돼 있다면 이 모든 광역 도시들은 앞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자, 이런 판단도 드는 어떤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16위 박인비 올림픽 출전 꿈 또 이룰까? 참 많이 변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 현 세계 랭킹으로는 출전 불가. 순위 올리기 프로젝트 가동. 자, 모든 거는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모든 건 이렇게 변하는 거고, 모든 거는 얘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정책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자기가 금메달을 땄을 때처럼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한번 지나간 것들이 참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15일, 자 어제 굉장히
기자회견에서 참 엄청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